안녕하세요. 공짜 창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너무나 재밌는 그런 사업 발표를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사업을 준비하실 때 좀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일단 보시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고등학생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1이래요. 안녕하십니까. 곤충에 미쳐있는 꿈 많은 고등학교 1학년 참가자 공희준입니다. 저는 잎새버섯 폐균상이 가진 장점과 제가 축적한 발효기술과 고객의 니즈를 접목한 곤충이 잘 먹는 맞춤식 곤충 사료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축적한 당 배합 발효 기술은 미생물 증식을 인위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과는 차별화된 단당류 발효 공법을 활용한 곤충 체내 열량 흡수율을 극대화시켰고, 증체율에서는 13%의 우세, 폐사율에서는 20%가 감소했고, 경제적 가치로서는 50%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저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우수한 품질과 최소의 생산비로 최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차별화된 드라이 팩업 공법을 도입한 짧고 특별한 유통을 하고, 생육별 3단계 맞춤식 상품을 구성하여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스타트업 빅뱅이라는 채널에서 다른 영상을 또 찍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곤충을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곤충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키우는데 사료값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 사료를 매번 내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좀 다르게 이용할 수 없을까 하다가, 왜 버섯 키울 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병 같은 데다 키우거든요. 그럼 밑에다가 그 버섯이 자라고 나면 밑에 그 찌꺼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배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라서 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아니면 퇴비로 쓰거나. 근데 이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아무래도 버섯 성분이 있을 거니까 좀 곤충에게도 좋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런 배지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발효해서 사업화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볼게요. 곤충 몇 마리 갖고 있어요? 지금 한 300마리 정도 있습니다. 300마리? 네. 그럼 뭐 집이 한 100평 되겠네요? 집에서 지금 쫓겨나서 지금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죠? 아니 일찍 독립하셨다. 축하드려요. 독립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게 혹시 시장 규모를 아세요? 사료, 뭐 곤충 사료 시장이니까. 전체 포괄적인 규모를 합쳐서는 2015년 3천억 원 수준, 지금 현재로서는 농진청에서 약 2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곤충 사료 시장이 주 타겟이다 보니 현재 추산은 600억 원 정도 하고 있고, 시장에서 3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애완 곤충 사료 시장 30% 점유율을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 사업 아이템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바로 이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시장. 그러니까 완전 틈새 오브 틈새죠. 그러니까 틈새 안에서 또 틈새 시장인 거죠. 네. 애완 곤충 시장도 아니고 애완 곤충이 먹는 그 사료를 또 만드는 그쪽 시장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진짜로 이런 틈새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은 기존에 이렇게 짱짱한 기업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딱 거기다 이렇게 아이디어 가지고 도전한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게다가 내가 개발 능력도 없고 연구 능력도 없고 외주로 진행하겠다 하면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진짜 대기업들이 침 흘리지 않을 시장이에요. 여기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뭐 대농 같은 뭐 이런 나름대로 농업 쪽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가 들어가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애완 곤충 사료 시장은 제 생각이에요. 발효 톱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로 어디다 공급을 하냐면 뭐 양계장이나 아니면 뭐 양돈, 그러니까 돼지 키우거나 뭐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톱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던 분들이 이제 일부 농가에서 애완 곤충 쪽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만들어서 변형해가지고 공급을 하겠죠. 그런 부수적인 시장?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곤충 시장이라는 게 이제 시작하는 거지 뭐 얼마나 활성화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아직 제대로 잘 배합되지 않은 그런 사료를 농가에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이용해가지고 뭐 찐다든지 발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애완곤충한테 공급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노리지 않는 그런 틈새 시장,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장에 이 친구 혼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조금만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막 얼마나 실험복 입고 막 이렇게 연구 개발 뭐 개발자들 들어가서 이렇게 이 생산성 높이려고 연구했겠어요. 그냥 뭐 테스트하고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발효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는 생산성이 높아진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말을 하면 원래 이 곤충 사료 시장에서 연구나 개발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연구 개발이 전혀 안 된 상태인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연구 개발을 하니까 생산성이 금방금방 딱 올라간 거죠. 그런 시장에서 그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내가 30% 먹는 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30%가 굉장히 작은 시장이지만 또 본인한테는 나한테는 큰 시장이잖아요. 나한테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충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쭉쭉 커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틈새 시장을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사위원들도 내가 발견한 그 틈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가져줘요. 그 시장이 얼만큼 매력도가 있냐, 어떤 경쟁자들이 뛰어들지 않을 만큼 그 틈새 시장이고, 그 틈새 시장을 내가 어떻게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제품으로 채우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경쟁 요소고, 심사위원들도 그런 걸 보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런 게 먹히는데 이게 딱 그러한 적합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계속 볼게요. 발표 준비라든지 너무 좋고요. 엔젤 투자 받을 생각 없으세요? 엔젤 투자는 지금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아, 멋있어. 그래, 있어. 나안 바뀌었어. 그거야. 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엔젤 투자는 지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게 맞아요. 예. 이 친구가 제 영상을 본 것 같아요. 꼭 제가 예전에 그 벤처 투자는 최대한 늦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투자를 너무 일찍 받아버리면 지금 이 친구가 매출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이제 연구 개발하고 이제 제품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여기에서 투자를 받아버리면 한 1억 받고 지분 반절 떼줘야 될걸요. 그렇잖아.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 몇백억짜리 시장인데 거기에서 내가 1억 받고 지분 반절 떼주려면 떼주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투자를 받을 단계도 아니고, 일단 더 연구 개발하고 제품까지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걸 보고 그걸 보여주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아야, 그래야 내가 지분을 조금밖에 안 떼어주고도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부 지원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TV나 이런 데 나가서 받는 거는 괜찮죠. 이런 거는 내가 어떤 뭐 지분을 떼어준다거나 아니면 상환의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받아서 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는 게 맞지만, 직접적으로 VC 투자를 받는 거는 지금 이 친구 단계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채널을 딱 보다 보니까 다른 영상에서 보면 VC 투자를 많이 받은 걸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님들 중에서 되게 많더라고요. 뭐 130억 받았습니다 막 하면서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계시고 막 그런데, 물론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투자를 받는 게 중요하고 또 인정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거기에 좀 도취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그게 빚이거든요. 물론 이제 투자는 빚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 상환 의무가 있어요. VC 투자를 받으면 이제 투자의 성격이긴 한데, 내가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뭐 독소 조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대출인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도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처럼 아직은 내가 투자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우, 멋있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하면 쳐지죠. 투자해준다 그래도 싫다 그러네. 제 친구들은 지금 삼성에 가는 법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삼성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곤충 시장에서 일본을 넘어 우리의 것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루톱밥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멋있어요. 삼성 같은 그런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왜 멋있을까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왜 멋있냐면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17살이에요. 10년을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이 친구는 27살이 돼요. 그러니까 27살에 나는 10년차 사업 그 CEO인 거예요. 10년차. 게다가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아이디어 창업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개발 회사예요. 연구개발 회사. 이해 가시죠? 아이디어 창업 회사면 이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사실 회사에 남는 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연구개발 회사면 그 연구 실적과 데이터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10년이 됐을 때는 진짜 어떤 회사가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연구 실적을. 근데 그랬을 때도 27살인 거예요.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한 20, 30년 쭉 하면은 삼성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젊다는 게 한미천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쵸? 야, 여러분 만약에 저는 삼성 같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콧방귀나 끼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건 믿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연구 분야가 뭐 이렇게 뭐 최첨단 태양광, 뭐 IT 뭐 이런 쪽 연구가 아니라 농업이라는 거예요. 농업. 이 농업이라는 거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 나무 키우는 거랑 비슷한 게 농업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데이터가 쌓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농생명 쪽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을 할 때 이렇게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상외로 농업 쪽은 규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규제가 없는 걸 넘어서서 농업 쪽은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뭐 실예를 들어서 뭐 내가 버섯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 하우스 정도는 정부에서 지어준다니까요. 내가 나무는 내가 사야 되는데 하우스는 정부에서 지어줘요. 그리고 뭐 저온저장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다 보조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뭐 전액 지원은 아니고 한 70%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친구가 그쪽 시장에서 자리를 잡겠다라고 하면은 갈 길은 굉장히 멀고 충분히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돼요. 근데 나이가 17살인데 뭐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쭉 갈 수 있죠. 그쵸? 한국에서 몬산토 같은 기업 나온다니까요. 어쨌든 뭐 이 친구가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영상 담아봤고요.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